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잘 지내셨나요? 달빛 아래에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이것은 달빛 아래 전설이며 그곳에서 오래된 전설이 밤 아래에서 이야기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음을 올리는 것 잊지 말고 밤이 될 때마다 우리는 함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밤의 이야기는 시작! 옛날 지리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시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모두들 그를 바보 시기라고 불렀다. 식은 것 보기에 멀쩡한 청년이었다. 두 눈, 두 귀, 말도 잘하고 손발도 성했지만 마음이 너무 물렀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었고 무슨 일을 시키면 이유 없이 다 들어주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저 개울가에 가면 금이 나온대. 한번 찾아봐. 식은 의심 없이 개울가로 가서 사흘 밤낮을 온 힘을 다해 팠다. 그러나 결국 손에 남은 것은 흙투성이, 옷과 빈손뿐이었다. 또 어떤 이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이슬을 마시면 머리가 좋아질 거야. 식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날마다 이슬을 마셨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지기는커녕 배만 고파서 쉴 새 없이 꼬르륵거렸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식을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웃었다. 저 녀석은 평생 떠돌기만 할 거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말이야.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었다. 식은 집이 없었다. 그에게는 따뜻한 이불도 가족도 마음 편히 몸을 누일 곳도 없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자비로 겨우 연명해왔다. 그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혼자였다는 사실뿐이었다. 날씨가 추운 겨울밤이면 가끔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 부엌 한쪽 구석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나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작은 몸집으로 웅크려 자고 있을 때 집주인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는 있어도 되지만 날 밝으면 얼른 나가라. 계속 두면 다른 사람들도 찾아올 거 아냐. 그렇게 식은 매일 다른 곳을 전전하며 잠을 청해야 했다.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가 남은 밥이나 말라붙은 보리떡을 던져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작은 호의에도 대가는 따랐다. 이걸 공짜로 줄 줄 알았어? 창고 청소나 하고 가. 이 밥을 그냥 먹겠다고. 마당의 낙엽부터 다 쓸고 와? 그는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묵묵히 일을 했다.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차가운 누물물도 길어 나르며 논밭에 흙을 갈아엎었다. 손이 부르터도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다만 마음이 너무도 착했다. 누구든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다. 혹여나 그를 내쫓을까봐, 혹여나 다음 끼니를 잃을까봐.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식이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변했다. 어린아이는 불쌍하다며 도와주지만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동정하지 않는 법이었다. 언제까지 저 녀석을 거둬야 하지? 쓸데없이 밥만 축내잖아. 이제 혼자서 알아서 살 때도 됐지. 그냥 내쫓아. 그렇게 식은 버려졌다.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불러시키던 일도 없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부엌 바닥에서도 잘 수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찬밥 한 덩이도 던져주지 않았다. 낮에는 마을을 떠돌며 일을 구하려 했지만 그에게 시킬 일이 없다고 했다. 밤이 되면 빈 헛간이나 나무 밑에 몸을 웅크리고 자야 했다. 비가 오면 젖은 옷을 말릴 곳조차 없었다. 하지만 식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언젠간 나를 도와주겠지.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하늘은 끝없이 맑고 푸르렀다. 바람은 가볍게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식은 언제나처럼 마을을 떠돌며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고 목적지도 없었다.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어디로 향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던 순간 조용하던 강가에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살려주세요. 식은 소리가 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 한가운데에서 한 노파가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강가에 걸린 마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다. 조금만 더 버티지 못하면 강물 속으로 완전히 휩쓸릴 것이 분명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식은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강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강물은 거세게 흐르며 식의 몸을 순식간에 떠밀어 갔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버텨다. 팔을 휘저으며 한치 한치 앞으로 나아갔다. 물살은 세차게 흐르며 그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을 내미세요. 식은 가까스로 노파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고 물살은 두 사람을 더욱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식은 남은 힘을 다해 버둥거리며 한 손으로 노파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물살을 가르며 강가를 향해 헤엄쳤다. 온몸이 저려왔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다. 그리고 마침내 가까스로 강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젖은 몸을 풀썩 내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젖은 옷이 바람에 달라붙어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식은 그저 바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노파는 한참을 떨며 앉아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젊은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풍화 안을 더듬더니 조심스럽게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주먹밥과 몇 개의 마른 떡이 들어있었다. 이건 별것 아니지만 받아주겠니? 식은 아무런 말 없이 빙그레 웃으며 떡을 받아들었다. 손에 쥔 떡은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떡을 베어 물었다. 그 순간 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이, 혹시 너에게 집은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식은 손을 멈췄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조롱했을 뿐이었다. 그가 어디에서 자는지, 무엇을 먹는지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노파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어디서든 잘 살아요. 그는 다시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날 식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았다. 그날 식의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식은 몇 날 며칠을 걸어 먼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커다란 수탉을 키우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수탉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수군거렸다. 식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노인의 집을 찾았다. 그의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이었고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닭장이 있었다.
그 안에는 덩치가 크고 깃털이 윤기 나는 붉은 수탉이 있었다. 식이 닭을 바라보자 노인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젊은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식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말하는 닭의 깃털을 구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식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빛이 굳었다. 이 닭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게 한 가지 가르쳐 줄 수는 있지. 그는 지팡이로 마당을 가리켰다. 곧이어 커다란 나무 그릇에 쌀을 가득 담아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수탉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쌀을 마구 흩뿌렸다. 쌀알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닥이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닭은 곧 다시 몸을 낮추고 하나하나 흩어진 쌀알을 주워 먹기 시작했다. 노인이 물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식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에는 쌀을 마구 흩뿌려 버리더니 결국 다시 하나씩 주워 먹네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소중한 것을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 채 흩뿌려 버리지. 하지만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것을 되찾으려 애쓰게 되지. 식은 노인의 말을 곱씹으며 땅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바닥에 떨어진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구나.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식은 깃털을 손에 꼭 쥐고 다음 여정을 떠났다. 식은 다시 길을 떠나 산을 넘어갔다. 며칠을 걸어 거친 바위산에 도착했을 때 길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가 한쪽에 어린 소년이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니? 식이 다가가자 소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약을 구할 돈이 없어요. 마을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식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말아들었다. 그리고 허리춤에 있던 마른 빵과 쌀을 꺼내 정성스럽게 감싸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가져가거라. 어머니께 드리면 조금이나마 힘이 될 거야.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식을 바라보았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식이 서 있는 바위 사이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다. 그것은 점점 자라더니 이내 연한 꽃봉오리를 틔웠다. 돌 사이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단 말인가? 식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희망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거친 환경에서도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식은 그 조그만 돌멩이를 주워들고 다시 길을 떠났다. 식은 다시 며칠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늘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혼자서 길을 걸을 때도 늘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식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나요?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울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슬퍼도 웃는 게 더 낫다고 배웠어요. 식은 그녀 곁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마당을 쓸고 함께 옷을 꿰매고 장작을 패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일 저녁이 되면 그는 그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식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떠나야 할 때가 왔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식이 작별을 고하자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식은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우는 거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식은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손끝으로 받았다. 이제 3가지 물건이 모두 모였다. 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길을 나섰다. 그가 처음 길을 떠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식은 오랜 여정을 마치고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처음 만났던 그 숲길을 따라 걸으며 가슴 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이 찾아낸 3가지 물건을 노인에게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마음의 병이 정말로 치유될까? 그러나 식이 도착한 곳에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머물던 작은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고 흔적조차 희미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식은 당황하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혹시라도 노인이 어디선가 나타날까 싶어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오두막 문 앞에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친 종이 위에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는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행복을 찾았으며 너를 위한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었다. 식은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노인이 남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하지만 이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에는 말하는 닭의 깃털, 꽃을 피우는 돌, 그리고 한 번도 울지 않은 사람의 눈물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그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이었다. 깃털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돌은 희망과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눈물은 진정한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노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이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 떠날 때와 달랐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그가 돌아간 곳은 처음 여행을 떠나기 전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여인이 있었고,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노파가 있었으며, 그의 도움으로 다시 희망을 얻은 소년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바보식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별명은 조롱이 아닌 존경을 담고 있었다. 식은 더 이상 예전의 식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이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를 대신 부른 이름은 마음이 가장 큰 사람, 식이었다. 자, 오늘 밤의 전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